안녕하세요. 골돌 자녀교육입니다. 벌써 6월이 되었네요. 날이 많이 더워졌습니다. 요번 주는 몸은 좀 덜 힘들었지만 마음은 안절부절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기숙사에 가 있는 둘째가 이가 많이 아파서 치과에 갔다고 합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다 검사를 했는데 충치도 없고 잇몸에 염증도 없는데 자기는 많이 아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일단 약을 3일 먹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아프면 신경치료를 하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을 받아가지고 기숙사로 왔다고 해요. 근데 엄마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프고 진통제를 먹어도 3시간이 지나면 너무 아프다고 그렇게 말하더군요. 토요일이고 또 일요일이고 주말이라서 당장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월요일까지 진통제를 먹으면서 참아야 된다고 해서 떨어져 있어서 혼자 아플 것을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주말 동안 아픈 것을 참고 월요일날 치과에 가서 신경치료를 하고 이제 통증이 조금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서야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아프면 병원에 같이 가고 옆에서 다 챙겨주고 했었는데 이제는 아픈 것도 혼자서 다 알아서 해야 된다고 하니 정말 많이 컸구나. 그리고 이제는 부모님의 손을 떠나서 혼자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나마 카이스트는 학교 안에 병원이 있어서 조금은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오늘은 공부만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조금씩 훈련시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3살, 4살 정도의 아이들과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올라가다 보면 엄마가 먼저 층 버튼을 먼저 눌러버려서 아이들이 막 울면서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상당합니다. 제대로 잘 하지도 못하면서 말이죠. 신발도 혼자 신겠다고 하면서 오른쪽 왼쪽을 꼭 바꾸어서 신고 숟가락질 젓가락질도 혼자 하겠다 하면서 음식을 다 흘리고 또 식탁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아이가 서툴고 또 실수가 많더라도 엄마들은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보면서 아이들이 배우는 것이 많이 있으니까요. 옛날에 비해서 엄마들이 요즘은 아이들이 스스로 하도록 많이 지켜봐 주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보면 아이가 아직은 어리다고 생각하고 또 아직은 서툴다고 생각해서인지 엄마가 빨리 해줘 버리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아이 과학고에서는 1년에 한 번 체육대회를 하고 바베큐 파티가 있어서 고기를 구워 먹는데 아이들이 고기를 어떻게 구워야 할지 몰라서 가만히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아이랑 또 친구 한 명이 그 친구들에게 고기를 구워서 같이 먹었다고 합니다. 의외로 식당에 가서 주문을 하거나 또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 또 지하철을 타고 아니면 차를 타고 목적지를 찾아갈 때 어디로 가서 표를 끊고 가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실 잘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어릴 때부터 넌 공부만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하고 다른 건 엄마 아빠가 다 해줄게 이런 경우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 둘째 아이가 조금은 자기 주도적인 아이로 클 수 있었던 것은 아픈 누나의 영향이 컸습니다. 아픈 누나가 있으니까 모든 스케줄이 누나 위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누나가 언어치료를 가면 언어치료학원을 따라가고 또 누나가 복지관을 가면 복지관을 따라가고 그래서 엄마가 누나 때문에 너에게 다 챙겨줄 수 없으니까 어릴 때부터 너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힘든 세상을 좀 스스로 헤쳐나가려면 너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씩 훈련을 그리고 연습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이가 한 4살, 5살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고깃집에 갔었는데 감자 샐러드가 나왔었습니다. 다 먹고 나서는
엄마 이거 더 먹고 싶다고 하길래 쑥스러워서 말도 못한 아이에게 접시를 들고 식당 아주머니에게 가서 샐러드 좀 더 주세요 이렇게 시켰습니다. 아마 제 기억에는 그때부터인 것 같은데요. 그때부터 아이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 8살 때는 할아버지와 회센터에 회를 사러 이렇게 수산시장에 갔었는데 아저씨가 바구니에 화로를 넣고 저울에 무게를 재는 것을 보고는 작은 아이가 아저씨 바구니 무게는 빼고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아저씨가 깜짝 놀라서 그래 알았어 하셨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어릴 때부터 누나 손을 꼭 잡고 누나를 챙겨서인지 한 번은 서울 이모집에 가서 누나를 잠시 놓친 적이 있었는데 뛰어가서 누나를 찾아오기도 했었습니다. 좀 커서는 엄마 아빠가 없을 때 누나 밥을 이렇게 챙겨서 같이 먹기도 하였습니다. 슈퍼에서 물건을 살 때 제가 유통기한을 꼭 확인하라고 이렇게 훈련을 많이 시키기도 했었는데요. 그랬더니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는 엄마 요즘에 유통기한 확인하면서 물건 사는 애는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는 공부도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생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또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혼자서 해보는 그런 훈련들이 더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엄마 아빠가 다 알고 있고 또 다 해줄 수도 있지만 알고 있어도 때로는 모른 척 하면서 엄마는 잘 모르니까 너가 한번 해볼래? 이렇게 말하면서 아이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큰 아이 돌본다고 제가 잘 모르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입시 때 원서를 작성하고 넣는 것도 아이가 스스로 했었고 또 면접 보러 갈 때 호텔 예약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제가 잘 못해서 아이가 다 예약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따라가긴 했었는데요. 그때 서울대 면접 보러 갈 때 부모님 없이 혼자서 이렇게 면접을 보러 온 학생도 있었습니다. 이공계의 별 카페에서 모든 부모님들이 다들 이 학생 정말 대단하다고 칭찬해주고 면접 보는 날 아침에 깨워주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부모님들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아이들과 여행을 갈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타고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이러한 것도 아이 스스로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자기 옷이나 물건을 직접 가방에 챙겨보고 어떻게 하면 많은 물건을 작은 가방에 다 넣을 수 있을까 고민도 해보고 아이디어를 내어보는 시간도 즐거운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과학고 다닐 때는 공부한다고 힘들다고 많이 신경 쓰고 챙겨준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어릴 때부터 혼자서 스스로 한 부분이 많아서인지 지금은 사실 어떨 때는 섭섭할 정도로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숙사에 짐을 실어다 준 이후로는 KTX 타고 혼자서 왔다 갔다 하고 아마 이번 방학 때는 계절학기 듣는다고 계속 학교에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씩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엄마 아빠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그때는 또 충분히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때까지 힘든 순간들을 잘 이겨냈으니 앞으로도 잘 할 수 있을 거라 용기를 줍니다. 사실 누나가 아파서 막내지만 어릴 때부터 조금은 엄하게 때로는 혹독하게 너가 알아서 하라고 시킨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조금은 버겁고 힘든 시간이었겠지만 그 모든 시간들이 아이가 자립적으로 커 나가도록 해준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또 아이들 앞에 놓여있는 힘든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감사의 시간 또 아이를 더 강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